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일찍 뵙는 것 같아요. 어우, 색다롭네요. 뭔가. 자, 일단은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거. 오늘 네. 이야기는요. 몇 안 되는 제가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고, 네. 그리고 조금 스포를 하자면 실패를 한 사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패를 했다. 사기님이요? 무속인 분들이요. 무속인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뒤에 모든 내용 먼저 말해버리면 좀 그럴 것 그렇죠. 같아서. 네네네. 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아코님이 이야기해주신 건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러는데 나무를 피하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가. 그렇죠. 네. 이거 피하기 힘든데, 가로수조차도 피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조심하시길 바라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아코예요. 네, 오늘 제목은 굳이 하나를 설정을 하자면 사람 잡는 나무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제가 돌비라는 친구, 마찬가지 산이 이렇게 기이하게 저는 겪었던 일 중에 하나였고요.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의 귀신나무의 닉네임을 가진 나무들이 많아요. 안동에 있는 나무들도 많거든요. 네, 그 나무는 절대 아니니까 다른 매체에 또 소개로 나왔던 그런 귀신 들린 나무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 아는 나무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죠. 예. 제가 산이를 따라서 지금까지도 구판을 사실 여러 번 따라간 적도 있고 가장 최근에도 제가 6월 8일자에 한번 따라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보다 보면 늘 한 10년 가까이 보던 분이에요. 예, 무속인 분들이요. 항상 산이도 요즘에는 이제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보초 같은 개념으로 도와주러 가는 거였고 저는 산이의 꼬봉이죠. 운전 역할을 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따라가고 산이가 만약에 기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케어를 하고 이런 수준으로 항상 가는 거였는데 이날의 구판은요. 시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나중에 시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 이때구나 이게 나오거든요. 네, 이날의 구판은 산이가 저한테 금지사항에 대해서 몇 개를 말을 했었어요. 돌비나 저한테 경고를 좀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장소에 도착을 하면 절대로 니들 사진 찍는다고 경치 찍는다고 촬영을 하지 말래요. 두 번째는요. 이 구판이 끝나면 100일간은 이 일에 대해서 절대 꺼내지 말래요. 세 번째는 이틀 동안 육고기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 주의사항을 저하고 돌비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 알았다고. 한두 시간 지나니까 구판이 벌어지는 장소에 저희가 다다랐거든요. 저하고 돌비 일단은 도착하고 나서는 산이가 미리 말한 시키는 대로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온몸에 천일염을 뿌리래요. 그리고 부적을 2개 주더라고요. 니들 핸드폰 케이스 뒤에 넣으라고. 그래 알았다. 일단은 또 재밌는 거 하러 가나 보네. 항상 그런 얘기를 저는 하거든요. 또 큰 거구나. 부적은 웬만하면 안 줬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산이 있으면 역시나 그 근처에는 또 사유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은 국립공원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거기는 이제 함부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사유지를 통해서 이 산을 올라가게 됐어요. 한 30번 정도 길 없는 곳으로 헤쳐 올라가니까 역시나 사람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미리 왔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멀리서 대열 명 정도가 보이는데 딱 멀리서 봐도 구판을 준비를 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니까 항상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보다 보면요. 산이가 좋아하고 산이가 따르는 무당분이 계세요. 이제 근 한 7, 8년 보다 보니까 이분들하고도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인사도 자주 하는 그런 사이가 됐거든요. 근데 그 무당분하고도 거기 있는 바라지 형님 분들하고도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런데 옆에 보니까 몫으로 보이는 분 있죠. 벌목하시는 그런 작업자분들도 한 3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손에 든 게요. 전기톱이에요. 뭐야 이거 전기톱이 들려있는 거예요. 부판과 목수분들의 벌목하는 전기톱이라 조금 안 맞잖아요. 역시나 우리를 끌고 산이가 여러 번 왔지만 오늘도 큰일을 하겠구나. 똘비랑 저는 또 말장난으로 작게 하고 있었거든요. 딱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산이가 똘비랑 저한테 말하기를 아코야 내가 만약에 오늘 기절할 수도 있거든. 내가 만약에 기절을 하면 혹은 심하게 혼절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야 뜸들이지 말고 그냥 얘기해. 뭔 또 헛소리를 또 찍찍하고 있어. 이제 답답하니까 제가 화를 냈거든요. 아니 돌비도 옆에서 뭔 소리냐고 왜 자꾸 뜸을 들여. 산속에 와서 귀신이랑 뭐 킹 오브 파이터 뭐 그런 거 찍으러 왔냐고 갑자기. 네. 아니 얘가 뜸을 들으니까 여기서 뭐 킹 오브 찍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산이를 묻더라고요. 나를 또 기쁘게 해주네 이러면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주머니에서 작은 주스병 아세요? 돌비님? 뭐 환자분들 병문안 갈 때 그 사는 항상 그 병 있죠. 예, 그 주스병 2개에 예. 저한테 하나 돌비한테 하나 건네주더니 이걸 자기한테 먹이래요. 만약에 내가 혼절을 하게 되면 얼굴에 뿌리거나 꼭 먹이래요. 저는 당황했죠. 아니 이런 적은 또 처음이었거든요. 이걸 먹이거나 뿌리라고? 내가 정말 혼절할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럼 이 안에 뭐 들었냐 하니까 닭피가 들어있대요. 야 여기에 피가 꽉 차올 정도면 한 몇 마리 잡았다는 건데 일단 알겠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러면 긴장이 되잖아요. 저나 돌비나. 일단 알겠다고 뭐 농담을 했지만은 이왕 뭐 누군가랑 파이트 하는 거면 혼절하지 말고 KO로 이기고 와라. 힘내라. 이젠 좀 진지하게 이 농담을 좀 했거든요. 꼭 KO 승을 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산이도 그 웃음에 그 당시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 얘가 정선 악마 사건 때처럼 뭔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느꼈어요. 돌비는 그때 따라가질 않아서 못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게 한 4시간 동안에 이미 구판을 열려 있었고 할 게 없으니까 저는 뭐 구경해봤자 모기도 많고 좀 심심하잖아요. 돌비랑 야 여기 인근 약수터 있다는데 거기 갈래 하니까 가재요. 그러면서 약수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냥 이리저리 산책한다는 개념으로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날이 조금 어두워지려고 할 때쯤 약간 물 한 잔 먹어서 가야 되겠다. 그 버리는 장소로 다시 갔어요. 근데 아직 그 구판이 끝나진 않았더라고요. 그때도.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뭐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 온다는 거에 들은 게 없어요. 산이한테요. 좀 궁금해서 몫으로 보이는 벌목하시는 그 사장님께 가서 제가 사장님 저기 친구인데 저놈아 여기 구판 버리는 거 사장님 처음 보시죠 하니까 자기는 많이 봤대요. 그러면 뭐 위령자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그렇게 뭐 깊은 산은 아니지만 사장님이 여기 전기톱도 들고 있고 어떤 분은 톱 들고 있고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총각댁 이야기 못 듣고 왔어? 친구 맞지? 네 친구 맞다고. 뭐 구판만 버리는 거면 뭐 좀 큰 판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말해도 될라나? 저기 봐봐. 저기 나무 보면 저기 나무 2개 보이지? 예, 사장님 보인다고. 저기 하나는 빨간 끈, 파란 끈 달려있는 거 나무 2개 보이지? 네. 저거, 이거 말해도 되지? 여기 바라지 형님께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파란 끈 묶여있는 하나는 죽은 나무거든? 그런데 옆에 빨간 끈 나무는 아직 안 죽은 나무야. 그런데 이 구판이 끝나면 이 나무 둘 다 베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지금 톱하고 전기톱 다 들고 온 거라고. 벌목할 거라고. 그리고 이 벌목한 나무는 우리가 차가 오면 이제 무거우니까 인부들 더 데리고 와서 가지고 내려갈 거라고. 시간대는 정확하게 지켜서 나무를 베야 한다더라. 이 구판이 끝나면. 그런데 사연이 좀 많은 나무래요. 이 나무가. 옆에 돌비도 궁금하니까 사장님 여기 무슨 사연이 많은 나무냐고 이제 물어보려는데 다른 쪽에 있던 어떤 바라지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봤던 분이에요. 이제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길래 글로 가서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을 주시더라고요. 사진친구한테 주의사항 오기 전에 들었죠. 말하길래 네 듣고는 왔다고. 근데 형님 저기 무슨 사연이길래 나무배는 벌목하시는 분들도 몇 와 계시고 그리고 이 산에 무당분이 2분이 나와서 이렇게 큰 구판을 벌인다고? 혹시 저 나무 당사나무 수호령님이냐고 물어봤거든요. 뭐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나무로는 전혀 안 보이는데 뭐 당사나무 수호령나무가 뭐 저렇게 생겼어. 완전 방치하듯이 2개 덩그러니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나무는 아니래요. 그럼 뭐냐니까 뭐 내가 굳이 아는 것만 얘기를 하자면 저기 무속인 2분 보이죠? 저기 굿이 나도 바라지 생활에서 저런 굿은 처음 보는데 일단 이 나무로 간략하게 말하면 무속인 2명과 여자 2명 중년 남성 3명의 목숨을 뺏어간 나무래요. 일단 대열명 가까이 뺏어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속인이 있대요. 옆에 있던 돌면 예? 뭐 여기서 그러면 뭐 먹는 거예요? 아니 뭐 약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나도 자세히는 모르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잘 알겠지. 이 영들을 보시니까 뭐 저기는 법사님들도 그게 뭐 보이나 보죠. 산이 청년도 그게 보이니까 여기 와서 지금 보조 역할로 도와주는 것처럼 뭐 여기에 공통점은 좀 있긴 있다.
아까 말한 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맞다. 이 나무 근처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럼 이 나무들 뭐야 이거? 그럼 우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럼 길 가다가 보이면 뭐 여기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무들이 어떻게 이 목숨을 해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 산 인근에 등산이나 약수터 오고 가던 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뭔가에 홀린 듯 그 사람이 이 나무 앞에 잠들었다더라. 분명 자기는 오후 3시쯤에 약수터로 올라갔는데 눈을 뜨니 6시쯤 3시간 지난 그 나무 앞에 있었대요. 내가 왜 여기 눈을 떴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도 안 난대요. 내가 여기 왜 왔냐, 뭐 기억도 안 나니까 당연히 하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3, 4일을 악몽을 꿨대요. 예, 근데 그 악몽을 꾼 내용이 당장 산으로 안 오고 뭐하냐 이 새끼야. 어서 빨리 와! 당장 와! 이러면서 호통을 치더래요. 예, 근데 이분도 아저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머리 위에 나무가지 박힌 100살 정도 돼 보이는 노인이래요. 그 꿈을 3일 동안 꾸니까 뭔가 모르게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물만 겨우 먹었대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뭐 감기나 뭐 편도 쪽에 문제가 있는 거거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3일을 못 먹으니까 물만 드시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되니 병원을 가려는데 이분도 근처 시골 마을에 살았는지 마을 해관 정자에 그 나무가지 달린 할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이래요. 그 대낮에. 근데 그때는 분명 뿔이 안 보였대요. 네, 분명 나무가 머리에 박혀있는 뿔이 있었는데 안 보였다길래 다른 분인가? 아유 좀 비슷하네. 꿈에 생긴 할아버지야. 이러를 찰나 갑자기 지팡이로 그 멀리서 자기를 딱 가리키더니 네. 너 곧 갈 때야.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명을 다해라. 이 말을 들린대요. 근데 저 멀리 정자에서 나한테 이게 들린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옆에 뭐 마누라도 있을 거고 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저 소리 들리나니까 아니 안 들린대요. 왜 저게 나한테 들리지? 자꾸 저기 있는 노인이 너 곧 갈 때야. 그냥 산으로 올라와. 명을 다해라. 지금 계속 이러는데 너희들 안 들리냐고. 와이프 안 들리냐고. 안 들린대요. 그대로 혼절하셨대요. 그대로 혼절하셔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산이가 자주 좀 민폐를 끼치는 법사님을 찾아왔는데 그 법사님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원흉이 이 나무래요. 근데 그 법사님은 이 나무에 대해서 예전부터 소문을 좀 들은 게 있대요. 소문을 좀 들은 게 있는데 여기 3번 정도 올라간 적이 있대요. 이 법사님도 이 나무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 법사님이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쪽에 있는 무속 선생님들도 모셔왔대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나무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힘들겠는데, 힘들 수도 있겠는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여럿 하셨대요. 당시에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벌목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목수분들도 모시고 온 거고 뭔가 큰 걸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산이까지 불러들여서 지금 보초를 좀 서게 돼서 지금 이 일이 펼쳐진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두 바라지 형님이 저희한테 얘기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수호령도 아니면 궁금하잖아요. 저게 무슨 나무길래 무당분들이 안 된다고 하고 산이도 왜 저러고 있는지. 좀 돌비도 그렇고 저도 또 흥분이 됐어요. 사실. 온 거 구경할 것 같아서요. 네. 뭔가 저는 흥분이 됐어요. 드디어 볼 수 있겠구나. 네, 드디어 보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몇 시간 지나니까 이제 갑자기 산이가 눈을 가리고 그냥 어떤 한 나무를 빙빙 돌고 있었어요. 그냥 이거는 무당분이 시켜서 빙빙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대를 풀더니 무언가를 또 하나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위에 소금을 또 뿌리면서요. 미리 준비해둔 대나무 창을 한 40-50개 다른 바라지 분들이 준비를 해뒀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금 뿌리면서 대나무 창을요. 갑자기 자기 혼자 땅에 하나씩 꽂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수십 개를 또 꽂다가 다시 자리에 와서 또 그걸 들고 수십 개를 또 꽂으러 돌아다니고 그 일이 힘들어 보이니까 산아 우리가 도와줄까? 라고 하니까 대꾸를 안 해요. 너 혼자 지금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냐고. 야, 이거 수십 개 지금 꽂다가 지금 골병 나겠다. 도와줄까? 계속 얘기해도 또 대꾸를 안 해요. 나무 꽂고 소금 뿌리고 나무 꽂고 그렇게 또 골골거리면서 뭔가 힘든지 대꾸는 또 안 하는지 좀 짜증이 날 찰나 5시가 됐어요. 5시가 딱 되더니 무속인물 한 분이요. 칼과 망치를 가지고 오시더니 아까 죽은 나무에 파란 끈을 달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칼을 꽂고 망치로 박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박으면서 빨간 끈의 나무에는요. 여러 번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나무에는 칼을 박고 한 나무에는 절을 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빨간 끝 나무에는요. 그러면서 벌목하시는 분들께 이제 시작하시라고, 그리고 다들 피하라고 전기톱을 작동시키더니 그 나무 2개를 베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베어버린 나무를 다시금 몇 등분 할 거 아니에요, 돌빈이. 다음날 이제 이걸 들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잘라서는 바라저 형님들과 저희들도 이제는 좀 거들었거든요. 이 나무들 뱄으니까 한쪽으로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굿판을 버리면서 남은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쓰레기 봉투에 좀 담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쓰레기 봉투에 다 담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과일과 떡, 제사 음식들을 새로 그 나무 앞에선 차리고는요. 저희들 보고 니들도 절해라. 너희들도 일단 이 나무 만졌으니까 절해라. 다 같이 거기 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벌목된 나무에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무속인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내일 모시러 오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라고 하고 그냥 벌목된 나무들을 보고 그냥 그대로 하산을 했거든요. 예. 저는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자꾸 그럼 뭔가 큰일이 있겠지. 하산을 하면서 이제 궁금하니까 좀 뭔가 잘 끝낸 것 같기도 하고, 산이가 말했던 기절을 안 했잖아요. 네. 혼절도 안 했고. 나는 분명 기절하거나 혼절하거나 뭐 쓰러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발걸음이 하산이 좀 가벼운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래서 임금 펜션 2개를 여기 바라지 분이 잡아놨대요. 거기서 쉬고 내일도 올라가야 된대요. 이제 그건 들고 내려와야 되니까. 가는 차 안에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앞에 듣지를 못했으니까 사실. 야 이제 말해봐라. 뭘 그렇게 혼자서 아까 진지하게 그렇게 우리를 좀 긴장시켰는지. 그리고 무당 선생님들은 왜 나무에다가 그렇게 저자세이고 공손하냐. 야 혹시 진짜 그 당사나무 수호령이냐고. 아니면 수호령 모시고 온 거냐고. 진짜 뭐 큰 신이야 뭐 악마야. 돌비도 저도 닥달을 했어요. 근데 산이가 그건 아니래요. 나도 방금 깨달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래요. 자기도 오늘 처음 본 영님이래요. 산이가 처음 봤대요 이건. 그런데 자기 대나무 꽂을 때 너무 무서웠대요. 아까 대나무 꽂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주위에 소금 뿌리면서. 예. 중간중간에 이 나무령님께서 령가들을 불러 모으는데, 내가 예전에 아코 너한테는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웬만하면 뭐 화도 안 내고 령들한테 말도 안 거는데 내가 위험한 귀신 3가지 있다고 말한 적 있지. 물건을 들고 돌아다니는 귀신, 무엇인가 먹고 있는 귀신, 웃고 있는 귀신은 꿈에서라도 보이면 깨려고 노력해라. 그거 정상 아니다. 그냥 그건 꿈이 아니고 그건 무조건 귀신이거든. 사람이 꿈을 꾸면 무조건 느낀대요. 이건 귀신이다라는 그 모습이 있대요. 근데 물건 들고 먹고 있고 웃고 있으면 그건 절대 대화도 하지 말고 귀신이라는 해변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일어나래요. 무조건 깨를 생각을 하라고. 그 말을 하니까 기억나지. 그런데 이 나무님이 이제 굳이 하나로 말하자면 벽사령님이래요. 이 벽사령님이 이 영가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낯들고 있는 귀신이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웠대요, 자기도. 그래서 소금 급하게 뿌리고 대나무를 막 꽂고 있었어요. 이 하나 말고는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 나무 주위로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 혼절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미 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대요. 낫을 들고 있는 귀신이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누가 봐도 자기도 안 되고 그냥 혼절 분명 하겠다, 무섭다 느꼈대요. 그때 굿하시는 선생님들 보쳐서다가 나도 오늘 가는 줄 알았다. 사실 그냥 이제 와서 웃으면서 말하는데, 근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궁금한 게 벽사랑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벽사랑이 도대체 뭔지 저도 검색을 그 당시에 했었고, 산이가 이제 말해주는 벽사랑은요, 여러분 버들나무라고 아실 거예요. 버들나무, 이게 다른 말로 미루나무거든요. 무속인 분들은 주로 큰 버들나무를 미루나무라고 하세요. 작은 버들나무도 있는데 뭐 마을이나 뭐 그 지역의 수호령 같은 그런 큰 버들나무, 그게 미루나무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표현을 하자면 벽사나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벽사나무가 뭐냐면 옛부터 잡귀신이나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나무를 벽사나무로 굳이 얘기를 한대요. 뭐 예전 당나라 시대 때부터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들은 거라서 정확하게는 지금 약간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이 벽사나무 같은 이 미루나무는요. 네. 굳이 돌비님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대요. 동네 유명한 마을에 가거나 뭐 또 아까 말씀드린 안동에 그 유명한 나무도 있죠. 전국적으로 보면 그 마을 수호령 나무들이 웬만하면 다 이 미루나무 버들나무 같은 종이거든요. 예. 엄청나게 크잖아요. 오래 살고. 그런데 이 큰 미루나무가요, 돌비님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흔히 보이는 나무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시골 가거나 뭐 외진데 가면 그게 보이긴 하는데 돌리미님이 사는 지역이나 뭐 시만 가더라도 이 나무를 찾으려면 찾기는 힘들거든요. 보이면 보이지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나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건 큰 나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로 시골 마을에 가면 엄청 큰 나무를 이 바로 수호령 나무라고 버들나무, 뭐 미루나무로 표현하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자른 나무가요. 미루나무였거든요. 미루나무 2개가 산 중턱에 버젓이 있어요. 산 중턱에 미루나무 2개가 같이 있는 게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다. 당연히 관리는 안 돼 있으니까 뭐 당산나무나 그런 나무처럼 크진 않지만 근데 이런 산에 미루나무 2개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정말 힘들다. 예. 그런데 작지만은 이런 미루나무에 분명 누군가 나무 해코지를 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선생님들도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게 법사님들입니다. 무속인 2분. 이 법사님들이 일전에 와서 봤을 때는 분명 누군가 해코지를 했는데 지성기도 몇 번 드리니까 약간의 답을 얻은 것 같다. 미친놈들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예. 돌비님 이게 용암 무당들 있잖아요. 네. 용암 무당들이 만약에 암이나 기타적으로 큰 병이 걸리면 예. 이제 수술이 늦으면 아무리 용암 무당분이라도 점점 끝이 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살기 위한 욕심이 있는 무당들이 있대요. 네. 명을 다할 때는 본인들이 신이 되기를 원하는 무당이 있대요. 그런데 인근 마을이나 뭐 유명한 나무에는 당연히 이미 수호신이나 뭐 수호령이 있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산중의 벽사나무의 혼을 가지고 있는 이 미루나무에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무당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벽사나무들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주는 혼 없는 나무라 생각하면요. 자기가 이제 벽사신이 되겠다는 이 독한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여기서 무슨 분명 해코지를 했다. 이 나무에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무당이 죽어야 되니까 죽어서도 분명 나무 벽사신이 되려고 큰 짓거리를 했다. 예. 이 나쁜 새끼 이러는 거예요. 왜냐 말 그대로는요. 이 미루나무, 버들나무, 이 벽사나무들은요. 잡기나 악기를 쫓아내는 이 벽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코지를 했으면 놓아겠냐 안 놓아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지 놓아야지. 귀신을 쫓아주는데 귀신을 붙으려고 하니까 그럼 방법이 뭐겠어. 패야지. 벌목해야지. 그리고 그 자리는 완전히 없애고 다른 묘목이나 교목들을 심어서 이동시키는 방법을 일단 선택을 해본 거예요. 왜냐 이 나무를 이제 명이 다한 거예요. 그럼 베야 되는 거고 명이 다한 나무를 다시 살리려면 묘목을 심으면 되잖아요.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산이도 그렇고 무당 2분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였어요. 그날 벌목하고. 역시나 선한 신님들도 노하면 악귀가 된다는데 야 이게 진정한 악마이지 않나 싶다. 인간이 악마야. 신한테 해코지하는 것도 인간이거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저는 공감을 했거든요. 네. 이런 수다를 떨면서 펜션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이제 5시쯤 오고 이리저리 이야기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은 저녁을 먹게 됐어요. 네. 아까 만났던 무속인 2분, 벌목하시는 분, 바라지 분들이 다 같이 모였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뭐 비빔밥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이 무속인 분이요. 저를 이제 자주 봤다고 했잖아요. 오다 가다. 너 참 우리랑 자주 본다. 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때 그러게요. 안 봐야지 좋은 건데요. 선생님. 그쵸. 분위기 반전 해볼까 제가 농담을 좀 많이 하긴 해요. 돌빈이. 이 법사님도 그렇고 무속인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니들하고 우리는 안 보는 게 평온한 거다. 근데 돌빈님 제가 가끔씩 눈치 없는 질문을 좀 하긴 해요. 장난기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대놓고 눈치 없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때 당시 또 발동을 한 게 있었어요. 난 이 질문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걸 좀 했거든요. 그 법사님 제가 정말 잠이 안 오거든요. 궁금하면. 호기심도 엄청 많고 제가 이걸 알아내지 못하면 정말 못 자는 성격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얘기해도 되냐. 그러면서 그 무속 법사님 한 분이 얘기해보라고. 그래 얘기해봐. 그럼 제가 감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 저는 이상하게요. 산이 저놈하고 오랜 기간 지내다 보니까 의문점이 하나 있거든요. 예. 무속인 분들은요. 왜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집착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좀 선 넘는 질문을 했어요. 돌빈님.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생명도 없거늘. 아니 그렇게 사람들은 천년만년 불사신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무속인 분들은 명줄에 대한 욕심이 없어 보여도 엄청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 같다. 맨날 말은 청산유수 뿌린 대로 명이 닿으면 가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상처나고 조금이라도 사고 나면 누구보다 빠르게 병원 가더라. 네, 온몸이 뻐근하면 산중 기도하러 가더라.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 말을 하니까 바라지 분들은 분명 표정이 안 좋았어요. 딱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표정이었고 예, 산이하고 무속인 분들 웃으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돌비도 또 시작이다. 이 땡땡놈. 아니 나는 궁금하니까. 그리고 바라장님 분들한테 들었고 벌목하시는 분들한테 들었고 산이한테도 들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사건도 어떤 무속인 분의 잘못된 행위로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누가 산 중턱에 나무에다가 이 큰 구판을 버리는 이런 짓을 하냐 사실. 연관이 있으면 있는 거지만 뭐 연관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 있어 보여서 예. 그래서 궁금해서 말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묶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법사님 한 분이 좀 빵 터지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야 이씨 우린 사람 아니냐고. 아니 무슨 신님 모시면 뭐 우린 사람 아니야? 나도 오래 살고 싶어.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명대로 가라는 헛소리를 해. 야 명을 길게 하는 것도 명을 줄이는 것도 결국에 본인 행동에 따른 거지. 야 오해하지 마라 총각. 나는 오래 살고 싶어.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신님을 모시고 병만 안 든다면 평생 정말 오래 살고 싶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나무님들은 그냥 화난 게 아니다 사실. 뭐 굳이 니들도 따라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정말 크게 화나 있는 거다. 나무가 사람까지 홀리게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오신 거면 엄청나게 지금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아까 옆에 나무 하나 죽어 있었지. 똑같은 나무. 내가 보기 이건 아마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긴 하다. 옆에 선생님도 안 될 것 같긴 하다고 얘기했고 산이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나 찾아와서 홀렸다는 그 아저씨가 내 국민학교 동창 남동생이거든. 그 나무에 왜 홀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긴 있다. 그 홀린 사람이, 그리고 이 산주인도 그렇고 과거에 동물 관련 박제사였다. 돌빈이 동물 박제사 아시죠? 근데 이 동물 박제사분들이 살아있는 동물도 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법적으로. 그런 직업이었다. 그리고 이 나무에 여기 선생님과 내가 몇 번 올라오고 조사도 여러 했는데 이 나무에 죽은 몇몇 인물들이 있다고 니들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죽은 분들이 생물들을 해하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긴 있더라. 예를 들어 하나는 뭐 도살자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까 말한 박제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불법 번식장을 운영하는 여자들도 있었고,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우연이라면 우연이겠지? 이게 이런 쪽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엮여 있으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네. 니들이 생각하기에는 분명 우연이라 할 수 있겠지. 그러네요. 그리고 왜 미수나무 하나는 살아있겠냐?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었는지. 번개 맞으면 번개로 인한 죽은 나무는 다 보이거든?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 그냥 죽어있어. 분명 독한 무당 놈들이 와서 나무 하나 해코지 한 거다. 분명 이건 한 거다. 딱 이 말을 해주시는데 제가 앞에 웃으면서 농담 하나 던진 게 이게 너무 크게 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야기까지 다 들려주시니까 좀 많이 놀랬거든요. 그리고 산이 총각을 우리가 부른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우리가 이 두 명이나 춤추면서 구판을 벌이고 있을 때 산이 총각이 좀 컸다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뭐 씹고 있는 귀신하고 뭐 물건 들고 있는 귀신이 산중으로 올라오고 있더라. 그거 산이가 막고 있었다고. 아유 우리 산이 총각 오늘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좀 위험하긴 했다 오늘. 이런 산중이 구슬하면 당연히 귀것들은 꼬인대요. 그리고 나무 두 개가 있는 게 벽사님들이 있으신데 이 벽사님들이 잡기들을 불러 모을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 앞에 말한 걸 또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미소나무 아무리 생각해도 명이 다한 거다. 그러면 벌목을 왜 하셨어요? 안 될 것 같으니. 그래도 일단 해보는 게 우리 일이다. 일단 해보는 게. 그리고 이 벌목을 부탁하시는 산주인분이 좀 큰 일이 있다. 여기까지만 니를 알아라. 딱 이 말까지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일단은 약속을 다 한 상태고 내일 오전 11시 되면요. 그 벌목한 나무들을 또 좋은 곳으로 가서 모셔야 된대요. 그냥 잘라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니들은 여기 올라올 필요 없고 여기 펜션 퇴실 시간 되면 우리 기다려서 여기 있어라. 그렇게 일단 얘기가 다 끝나고 저녁 먹고 하면서 이제 다 끝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그날 늦게 자는, 원래 저는 좀 늦게 자는 편이고 돌비도 그날 또 잠이 안 왔나 봐요. 산이는 뭐 대나무 꼬챙이 그거 꼰다고 좀 많이 피곤했는지 먼저 잠들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밤 12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을 하자면. 돌비가 담배 피러 나간다길래 같이 나갈까? 바람 쐴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재요.
그렇게 밤 공기를 쐬면서 펜션 주위를 걷고 있었는데 무속인 분들 중에 아까 저한테 미숫가루 줬던 분, 이 바라지 한 분이요. 마당에 혼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하니까 대꾸를 안 해요. 대꾸를 안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해서 저희는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그대로 저희를 보고는 아는 척도 안 하고 혼자 어디론가 걸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형님 어디 가세요? 형님 대꾸를 안 해요. 네, 돌비가 야 저거 나 예전에 산이 따라와서 본 적 있어. 저거 정상 아니라고. 야 네가 산이 좀 불러오래요. 자기는 뒤로 그냥 따라가겠대요. 나 예전에 산이 따라 본 적 있대요. 분명 이건 뭔가 이상하게 홀려서 간 모습이래요. 일단 알겠다고. 전 자고 있는 산이를 깨우러 갔고 전화기는 켜놨거든요.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각자의 방향을 잡고 저는 산이 데리고 오고 돌비는 이 형님이 가는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었는데 일단 제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차를 그냥 끌었어요. 네. 차를 끌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따라갔는데 야 대꾸를 안 한다 형님이. 대꾸를 지금도 안 해. 산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 차 끌고 갈 테니까. 그대로 이제 차가 아무래도 빠르니까 거기를 따라잡았거든요. 산이가 그 바라지 형님을 보시더니 아 큰일 났네. 또 불러들이시네. 무슨 소리야. 뭘 불러들여. 야 차에 물 있냐고. 목다나무 물 있다고. 그거 갖고 오래. 그래서 가져다 줬더니 산이가 또 얼굴에도 냅다 그냥 뿌리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형님 저희들이 팔을 붙잡았거든요. 뿌리고 발아갈 수도 있다고 해서. 근데 다행히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당연히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니까 자기 왜 여기 서 있냐. 형님 혹시 목류병 있으세요? 하니까 아니 자기 절대 그런 거 없대요. 무슨 목류병이냐고. 근데 지금 어디 가세요? 하니까 아니 난 여기 내가 왜 있는지도 몰라. 난 담배 피러 나왔는데. 근데 옆에 산이가요. 그 바라지 형님 보고 혹시 형님 육고기 좋아하시냐고. 뭉튀기나 육회에 환장한대요. 제가 고기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말 안 하던가요? 법사님들 그런 말 안 하던가요? 하니까 아니 들었다고. 하루 이틀 육식 하지 말라고. 예. 근데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요. 자기 차에요. 그 참숯만 나는 육포 봉지가 있긴 있었대요. 비빔밥이 한 그릇이 좀 성이 안 찼는지 그날 또 산 타고 올라가고 이러니까 네. 식사하고 담배 피면서 몇 개 사실 주워 먹었대요. 뜯어있는 육포 봉지를요. 그럼 절대 고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육포는 고기 아니냐고. 그거 드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잘못되신 것 같다. 일단 펜션 가서 말씀드리고 그냥 일단 우선 쉬어라. 그리고 나서 저희 차를 끌고 그대로 이제 펜션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일단은 주무시는데 무조건 눈 감고 있어라. 산이가 뭔가 갑자기 차에서요. 저희가 이제 산으로 가다 보니까 모기향 같은 걸 미리 준비한 게 있어요. 그 불 피우면 나는 향 있죠. 그걸 방 한 10개 정도 다 피운 것 같아요. 완전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예. 당연히 이러면 눈 따갑고 숨 막히거든요. 저기 바라지 형님 절대로 힘들더라도 참아라. 다시 일어나서 산 가기 싫으면 참으라고 해서 야 저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아침이 되니까 아무 일은 없었어요. 아무 일은 없었고 저랑 똘비는 좀 늦게 잤다 보니까 좀 피곤했거든요. 아침에 홀린 바라지 형님은요. 무속인분한테 뺨을 몇 대 맞을 정도로 엄청 혼났대요. 그렇게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육포를 먹었다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산으로 올라가고 뺨 몇 대 맞은 바라지 형님과 산이 저 돌비는 펜션에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야 우리 그냥 퇴실하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야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좀 궁금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산이가 표정이 전날에 비해 안 좋더라고요. 왜 또 똥 씹은 표정이냐.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아니 뭘 자꾸 어제부터 선생님들하고 너는 안 되겠냐. 뭐가 안 돼. 뭐 위에 하늘 보래요. 구름이 좀 끼어있지. 비 오겠지. 그러고 보니까 분명 날씨 쨍쨍하다고 했는데 지금 장마철도 아니고 소나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절대 비 소식이 분명 없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 근데 비 소식이 갑자기 있네. 야 이것도 우연이야? 돌비도 좀 신기하니까 어렵다. 진짜 이번 건 어렵다. 그러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산이가요. 아까 이제 올라간 무속인 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마침 우리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산이 총각이 전화 왔네. 스피커폰에서 다 들렸거든요. 우리도 그냥 하산하고 있다. 산이 총각 그냥 거기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 나무 가지로는 벌목 사람들 올 거 아니냐. 근데 이 벌목 하시는 분들 일행이 2트럭에 한 8명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벌목 트럭 하나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 한 대가 그대로 돌진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크게 좀 사고가 났대요. 크게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목숨을 뺏어간 건 아닌데 이 벌목하는 나무를 가지러 가는 트럭이 사고가 났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오네. 그리고 나한테 이게 연락이 왔다. 산이총각. 이게 무슨 징조겠냐. 안 된다 이거. 불안한 일들의 연속이다. 우리 바라지 전후모 자석도 홀린 거 보면 이상하고
갑자기 비도 오려고 하고 트럭이 또 사고가 났다고 하고 쟤를 멈추고 지금 하산하고 있대요. 그리고 나서 펜션에 다 와서는 각자 우리가 처음에 받은 부적들이 있어요. 돌비님. 지금 당장 태우래요. 저도 돌비한테 라이터를 빌려서 태웠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말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래요. 절대 3가지 사항 꼭 지켜라. 아까 말한 거 기억나지 니들? 아,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서 돌비님이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산이한테 이게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야, 나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야, 그 산 중에 미루나무 어떻게 됐냐 물어봤거든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 그거 안 됐대요. 역시나. 안 될 것 같더라니 안 됐다. 그 이후로도 이 법사님들과 이 무당분들과 산이가 또 한 번 갔었대요. 예. 또 다른 무속분들고 또 산이 빼고는 또 여러 번 갔었대요. 그래도 안 됐대요. 왠지 모르는데 뭐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안 됐대요, 그냥. 그런데 마지막에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속 선생이 한 분이 심하게 홀렸대요. 정말로 죽을 뻔했대요. 너무 이건 안 된다. 아무래도 이제 포기하자. 이럴 찰나 하나의 내용을 듣게 됐는데 이 산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비님. 아까 우리가 말 못했던 사연을 이제 하나 듣게 됐거든요. 이 왜 자꾸 여기에 집착을 하는지. 아니 무속인 분들한테 이 정도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산이까지 불러들이시면 돈을 좀 썼다는 거거든요, 사실. 왜 이 나무에 집착을 하고 이 산에 집착을 하냐 물어봤는데 이 산주인분이 따님이 직업이 간호사래요. 근데 뭔가의 큰 사건이 터지긴 터졌대요. 근데 이 나무 밑에서 명을 다했대요. 그런데 이 나무를 통해서 소문을 듣고 뭐 무당분들의 뭐 지인의 동생도 여기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 산주인분들 딸까지도 이 나무 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냥 제 맘대로 끝내면 되지 않느냐. 결정적으로 이제 딸이 여기서 사망을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끔씩 그 산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뱀 4마리와 다람쥐 8마리가 죽어 있는 걸 봤대요. 이거는 절대 보통 일이 아니고 하필 우리 산에 이런 나무가 있는 것도 싫은데 동물들과 사람까지도 이 정도로 해칠 정도면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주고 법사님들께 부탁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애걸복걸하면서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도 이제는 안 된다고 포기를 하셨어요. 자꾸 여기에 개입을 하니까 지인의 지인까지 우리들도 지금 문제가 되더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당분들도 한 명 문제가 되고 바라지 형님도 시이고 이건 안 됩니다. 몇 달에도 안 되니까 그만하셔야 된다. 네. 이미 이 인근의 산은요 명을 다 했대요. 이 산은요 끝이 났대요. 그걸 산이가 그간에 이제 저희가 못 들었던 내용을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또 흘렀어요. 그 이후로도 제가 소름을 좀 돋았던 건요. 무속인분의 아까 마지막 말을 잘 생각해보면요. 숨을 거둔 산이라고 했어요. 네, 숨을 거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자, 이 시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이요. 엄청나게 뉴스에 떠들썩하게 산불이 났던 장소예요. 아. 산이 수명을 다하는 건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돌비님. 예. 뭐 골프장 짓거나 뭐 공사하면 산림을 파괴하는 거면 이제 그 산의 운명은 다하는 거죠. 왜냐, 산 이름이 골프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산불이 나면 그 산은요 수명이 다한 거예요. 네. 다시 자라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겠죠. 그 산불로 인해서 그 산의 터는요 정말 명을 다하게 됐고요. 네. 이걸 산이한테 다 듣고는 이게 벽사님들의 마지막 저주인가 싶다.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결국에 최고의 악마는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신이 노하셨고 그 신이 노해서 산림까지 파괴되고 결국에 끝과 시작은 사람이 악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 나무도 불이 나면서 예. 이제 쓰러진 나무지만 벌목된 쓰러진 나무지만 다 없어졌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람 먹는 나무에 대해서 주제를 굳이 하나 정해서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진짜 아코님께서 사람 먹는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런 경우가 있나 싶기도 하면서 와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구나. 총 무당분이 간 건 5분이었어요. 돌비. 예. 저희가 갔던 건 이제 2분 받고 산이 갔었고 근데 이후로도 갔는데 또 그 2분이 예. 실패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일단 모든 게 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다라는 게 조금 대부분은 어떤 해결을 한다거나 네. 또 그런 경우로 흘러는 가는데 와 아예 실패를 한 거니까 네, 아예 실패를 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아코님 오늘 이렇게 또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직도 아코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 계신가요? 돌비 아코라고 검색하시고 재생 목록 정주행 하시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각자 개인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